상반기 천안시의 주요 성과를 정리해봤습니다. 축구 종합센터 유치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부분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혁신교육 확대와 3대 무상교육 도입 등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혔습니다. 지방분권의 상징인 지방자치회관이 세종시에 건립됐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천안시의 올해 상반기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는 축구 종합센터의 천안 유치를 꼽을 수 있었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부분 예타 면제 등으로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공을 들여온 천안시의 축구 종합센터 유치 노력은 지난달 우선협상 대상 1순위 선정으로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입장면 가산리 33만 제곱미터 부지에 축구 국가대표팀의 훈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시는 대한축구협회와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제한사항에 대한 거를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법적인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도 질의나 이런 법적 검토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번 남은 그 1차 협상에서 꼭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협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협상은 오는 20일과 24일 두 차례 더 진행됩니다. 시는 7월 초 협상을 마친 뒤 본계약을 체결하고 행정 절차와 설계 등을 거쳐 2021년 3월 공사에 들어가 2023년 6월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주도하고 있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시작 구간인 예산 합덕 31km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횡단철도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핵심 시설인 SB플라자가 문을 열면서 천안의 8대 전략산업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18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상반기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2조 원을 넘어 복지를 강화하고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을 시행하는 등 570여 건의 업무 중 124건을 완료하고 430건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추진했던 SK하이닉스 유치가 무산되면서 시는 성환 종축장 부지에 대한 대안과 평택오송 복복선의 천안 아산역 정차를 이끌어내야 하는 등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시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독립도시 천안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1차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시민들이 제안하는 문화활동을 통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모두 5개 분야에서 모집이 이루어지며 각 분야당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또는 아트큐브 136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자평하고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지철 교육감. 충남형 혁신교육 확대와 3대 무상교육 도입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먼저 혁신학교는 올 들어 11개 학교가 새로 지정돼 모두 83개로 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일기의 성과를 이어받아 혁신교육을 확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동안 충남형 혁신교육을 이끌고 있는 혁신학교를 올해 11개 신규 지정해 총 83개교로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제도입니다. 충남은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자체 모델을 개발해 학교 간 연합, 지역 연계, 온라인 등 3개 과정에 이미 1,63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은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무상교육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도 추진됩니다. 농업과 공업, 상업의 경계를 뛰어넘어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산 고교 평준화 시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으로 오는 8월 최종 보고회가 열립니다. 평준화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여론조사 실시 일정 또한 보고회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또 학부모님과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또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최종 보고회를 하게 되고 그 보고회까지 거치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언제 할 것인가 그 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김 교육감은 이 밖에도 창의 융합 교육과 수학 교육 강화, 학생 자치조례 제정, 학생 참여 예산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태안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15개 시군 13,000여 명의 선수가 21개 종목에 출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천안시 선수단은 총 183개 메달을 획득하고 종합점수 99,600여 점수를 얻어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6개월분으로 6월 1일 현재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8일 새벽 1시 20분쯤 아산시 은봉면 산동 사거리에서 45인승 통근버스와 27톤급 덤프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52살 김모 씨와 통근버스 기사 63살 송모 씨가 숨졌고 통근버스로 퇴근 중이던 기아자동차 직원 3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신호등이 쓰러지고 덤프트럭에서 기름이 유출돼 주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버스가 인근 상가로 돌진하기도 했지만 인적이 드문 시각이어서 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통근버스가 정상 신호에 직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덤프트럭의 신호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티브로드 중부방송에 올해 2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중부방송은 지난 2, 4분기 편성 실적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방송과 수어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학생과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5일 치러진 충남교육청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이날 시험에는 약 2,200명이 지원했으나 실제 시험에는 62.4%인 1,371명만 응시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 달 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의 역할을 하게 될 지방자치회관이 세종시에 건립됐습니다. 각 시도 사무실 입주가 속속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달 말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어진동 일원에 건립된 지방자치회관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출연한 5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6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착공 1년 4개월 만인 지난 4월 22일 준공됐습니다. 전체 5층 중 1층과 2층은 편의시설과 회의실 등이 배치됐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시도협의회와 자치단체 사무실이 들어섭니다.
18일 현재 부산과 경기 등 9개 시도와 복권기금 협의회 등 10개 사무실이 입주했고 다음 달까지 추가로 10개 사무실이 입주하게 됩니다. 특히 종전까지 별도의 세종 사무소를 두지 않았던 충남도 역시 지난달 말 사무실 설치를 마친 가운데 오는 20일 개소식을 열고 대정부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도정의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해서 도와 시군의 어떤 스마트워크 기능이라든지 우리 충남도의 대외 협력 기능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16개 시도 사무실 입주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4일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을 열고 지방분권 상징도시 세종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릴 예정입니다. 지방자치회관은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회관입니다. 지방자치회관이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지방자치회관이 건립 운영됨에 따라 실질적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과 관련한 사전 사후 관리가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 공무 국외활동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7명인 심사위원단을 민간인 5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또 출장 계획서도 출국일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명시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강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출장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목적과 달리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을 반환하는 규정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종 지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2특성화 고등학교가 내년 개교됩니다. 모두 4개 학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전공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직업계고 학점제도 도입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제2특성화고등학교 건설 현장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안창입니다. 모두 24개 학급으로 건립되는 특성화고에는 교과 중심 교육을 위한 교사동과 전공 교육이 진행되는 실습동, 기숙사, 체육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특성화고등학교에는 모두 4개 학과가 신설됩니다. 방송과 영화, 드론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양성하는 IT 콘텐츠과를 비롯해 전문 의료인을 길러내는 보건간호학과와 뷰티 미용과, 외식 조리학과 등입니다. 학과당 2개 학급씩 40명으로 편성되며 오는 2022년에는 480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특히 학과 간 선택 교육과정을 개설해 복수 자격 직무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아울러 자율학교 지정으로 수업 기간과 연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 교육도 강화됩니다. 현장 전문가와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현장 교수 인력을 확보하며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을 위해 프로젝트 수업, 학교 밖 직무교육 등 교육 활동의 다변화를 통해 혁신 특성화고 모델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입생 모집은 올해 11월 진행될 예정이며 세종시 관내 학생을 90%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전국 단위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다음 달부터 세종시 동지역의 생활 폐기물 배출과 수거 체계가 변경됩니다. 세종시는 재활용 배출 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출 시간도 당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였던 것을 아침 8시까지로 4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지역에서는 재활용품은 매주 일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대형 폐기물은 월요일과 수요일에 배출하면 되며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동 크리넷으로 배출하면 됩니다. 오는 25일 세종시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세종지방경찰청이 문을 엽니다. 세종지방경찰청은 112 종합상황실과 경무과 등 5개 과 체제로 운영되며
산하에 정부 세종청사 경비대와 경찰관 기동중대, 세종경찰서를 두게 됩니다. 아울러 지방청 중심의 생활안전 전문수사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교통기동순찰팀을 둬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치안 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에 119 특수구조단 청사 건립이 추진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소방서와 인접한 부지에 약 5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특수구조단 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119 특수구조단은 테러 등 특수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담 조직으로 지난 2017년 3월 출범해 현재는 세종소방서 청사 일부를 임시로 사용 중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골볼협회가 다음 달 5일 아산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2019 충청남도 골볼 어울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에는 시각장애인 선수로 구성된 아산과 천안, 공주 등 5개 시군팀과 비장애인 선수로 구성된 아산시 장애인체육회 직원 등이 참가합니다. 참가를 원하거나 자세한 문의는 충남장애인 골볼협회로 하면 됩니다. 한편 골볼은 가로 18m, 세로 9m 규격의 코트 안에서 소리가 발생되는 공을 이용해 상대팀 골대에 볼을 넣는 경기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오는 28일 장군면에서 2019 세종 컬처로드와 함께하는 장군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세종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자 단체와 방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히트텍에서 에어컨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5427-475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활용수 공급 업무를 담당할 직원 1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3763-832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그랜드우성에서 전자제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1-81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성이노텍에서 디스플레이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1-055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스포츠클럽에서 프론트 사무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7223-766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